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214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좀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흐름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종목 TCK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TCK 이젠 반전 국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우선 TCK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이냐? 반도체 쪽 이제 종목인데 네. 사실 반도체 쪽 종목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참 알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반도체 소재 기업. 소재 기업은 이해 가시죠? 그죠? 네, 그렇죠. 소재 기업인데 뭘 만드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실리콘 링. 실리콘 윙. 네, 실리콘 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그냥 그 실리콘 링이 아니라 탄화규소로 만든 실리콘 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이나 이런 부분에 잘 견뎌요. 네, 잘 견딥니다. 네네. 이걸 이제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TCK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은 이게 그 일본 지분이 좀 있어요. 일본 기업성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지분만 많을 따름이지 한국 기업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수출 규제권이나 이런 건을 일본 당국으로부터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은 일본 수출 규제권에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차라리 타당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리콘 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실리콘 링 자체가 그 탄화규소로 만들어진 그런 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80% 이상이 되는 기업이다. 되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홈페이지 화면 보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로 나와 있죠. 기능성 세라믹 부품 소재 전문 기업.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뭐 기능성 무슨 기능을 네.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맨 밑에 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오른쪽 맨 밑에 그 동그란 거 있죠? 네, 그 가운데 구멍이 빈 저게 거. 링인가요? 예, 이게 바로 그 실리콘 링입니다. 네. 이게 바로 주력이라는 거죠. 비즈니스 아이템 중에 그게 주력이다. 네.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용 고순도 흑연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네. 그 나이스 기업 평가 정보 개요 및 현황, 네, 그거 한번 볼게요. 나와 있죠? 네, 반도체용 나와 있네요. 고순도 흑연 제품 제조. 세계 최초로 탄화규소 반도체 소모품을 개발한 회사다. 네. 이걸로 단적으로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탄화규소 실리콘링을 개발한 회사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더군다나 일본이 대주주 지분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술력을 전수받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KC텍하고 그 일본의 도카이 카본이라는 데하고요. 그리고 또 한 회사가 합쳐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그 TCK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매출 비중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매출 비중 추이 그림 나와 있죠. 나와 있네요. 실리콘 링 쪽이 그게 한 78%, 거의 80% 비중이죠. 네네. 네, 80% 비중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쪽의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건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쪽에 한해서는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네. 네. 자, 흑연 제품을 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TCK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TCK 현재 주가 흐름 굉장히 최근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TCK도 좀 약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떤 약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에 주로 이제 좌우가 됩니다. 네. 근데 반도체 쪽이 이제 낸드 쪽하고 그 디램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지금 TCK 같은 경우는 낸드 쪽의 비중이 조금 커서요. 낸드 쪽이 한 70% 그리고 이제 디램 쪽에 이제 한 30% 정도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그 부분이 약점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뭐 금년도 3분기까지는 기대치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작년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실적 자체가 아주 크게 뭐 급락을 한다든가 그런 건이 아니고 업황이 둔화되니까 약간 눌린 정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실적이 좀 덜한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위쪽이 이제 분기 실적 2019년 3월, 6월, 9월 나와 있지만 네. 작년도에 대비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요. 조금씩 못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410억 매출에 137억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기대보다는 조금 못한 수치인데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처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네. 네,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세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591억이죠. 그쵸. 17년도가 477억. 그 증가를 어느 정도 했는데 2019년에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621억으로 증가 폭이,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다소 둔한 감이 없지 않다. 이거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부정적인 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 이제 항상 저평가돼 가지고 바닥권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쵸. 근데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과연 그 자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고요. 꼭 저평가 상태에서 꼭지점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좀 매수하기 어려워요. 그쵸. 실제로 알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저평가 최저 국면은 아니다. 뭐 그 점이 단점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가 관련 지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퍼배수가 최저가 7.2, 최고가 24배 그런 정도인데요. 지금 퍼배수는 대개 한 12배 수준입니다. 그쵸. 네, 금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아주 밑바닥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 보면은 PBR이 지금은 한 그 2.8배 수준입니다. 네네. 높은 건 아니죠, 절대. 그죠? 네, 그렇죠. 6.18%, 6.18배까지 있고 1.01배 최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 평균치보다는 밑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꼭 밑에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주가 관련 지표들을 보실 때 너무 고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금년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적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 증가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 아주 극저평가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그쪽에 너무 고정관념으로 그것만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여하튼
약점은 지금 현재 저평가 최저 국면은 아니다라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2공장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금년도 9월 달이나 3분기 안에 그 완공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완공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되니까 네. 공장 짓는 거 속도를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공장이 조금 수년되고 있지만 자이든 타이든 내년도 1월 1분기 정도에 다시 그 완공이 돼서 거기서 생산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2공장이 완공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이 공장 뭐 완공의 지연이라던가 또 실적 둔화까지 TCK의 좀 약점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나오면서 항상 긍정적인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하게 그렇죠. 되네요. 예, 부정적인 종목보다도 긍정적인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요즘은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안 될 때는 좀 부정적인 종목을 많이 올려서 이걸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시장이 좀 좋을 때는 긍정적인 종목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걸 좀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되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실리콘 링, 네. 예,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네요. 네. 그것도 뭐 기술력이 엄청나고 최초로 탄화규소 실리콘 링을 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이 최대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KNJ라고 최근에 상장이 된 종목이 있어요. KNJ. KNJ 한글로 이제 KNJ인데 네네. 이 종목이 신규 상장돼서 많이 그 주가가 꼬꾸라져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그 실리콘링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신규 종목이라 그런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TCK 같은 경우는 퍼가 한 12배 수준인데 그 종목은 한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TCK는 한 2.8배 수준인데 KNJ는 한 그 8배 수준이에요. 기술력도 지금 현재 TCK가 훨씬 높고 그러한데 네네. KNJ가 암만 이제 국산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그쪽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TCK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면은 그 아까 그 3분기 실적 있는 화면 있죠? 네, 하이라이트. 3분기 실적.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잠깐 또 보면은 자, 3분기에 영업이익이 137억인데 이때를 최저 시점으로 바닥 국면으로 봅니다. 대개 영업이익 137억 정도를 바닥 국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낸드 업황이 다 턴어라운드가 되고 8월 이후 수주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바닥 국면이 된다. 주가는 그래서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이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낸드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네, 겁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D램 쪽도 그렇고요. 요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벌써 우리가 간접 체험할 그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쪽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고객이 이제 주요 고객이 램 리서치라고 있는데 이쪽이 턴어라운드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제로 8월 이후 수주가 올라오고 있고요. 9월 달도 수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네. 자, 요 점이 이제 강점이에요. 자, 그 다음 강점은 아까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9월 달에 완공될 그 공장이
내년 1분기에 완공이 됩니다. 일부러 좀 지연을 시킨 것 같아요. 완공이 된다는 얘기는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걸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쟁 기업을 대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국내 말고요. 글로벌하게 글로벌 경쟁력이 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TCK하고 뭐 경쟁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TCK 합해서 총 4개. 네, 뭐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퍼 배수도 벌써 여긴 조금 높게 나왔네요. 12배수가 아니라 13배수.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고요. 밑에 그 ROE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도 28%. 네. 그 중간에 이제 정봉영원인가요? 예, 이쪽 기업, 중국 기업, 홍콩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보다 조금 배수가 좀 약간은 낮죠. 35%가 아니라 28%니까 이건 높은 게 좋잖아요. ROE는. 그렇죠.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 기업 대비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자,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국내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는데요. 자, 이건 근데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TCK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업체가 유사한 업체가 뭐 DNF, 뭐 젠백스, KC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TCK하고 정확히 업종이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일치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KC텍이 이제 KC하고 KC텍으로 분리가 됐는데 KC가 아니라 KC텍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네. 이거는 제가 FM 가이드 걸 그냥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그렇게 봐도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이 좋고요. 네.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KNJ 있죠? 네. 네. 그렇죠. 저를 한번 보세요. KNJ 같은 경우. 네. KNJ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어제 주가를 보니까 퍼가 한 30배 수준이고 PBR이 8배 수준이에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네네. 같은 제품을 비교하는 신규 상장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 업체랑 비교할 때 지금 그 12배수, 2.8배수 정도인 TCK의 상대적 매력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자, 그리고 심리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제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가 그 도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카이 카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실제로 세계 회사가 국내 회사하고 이제 일본 회사하고 합작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권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받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그런 쪽을 가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점이 있다는 얘기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다. 네. 그리고 KNJ 같은 게 신규 상장이 돼가지고 나왔지만 기술력에서 벌써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니까 자, 그런 강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일본 기업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도 되게 뭐 보시죠. 무난합니다. 증권사 보고서. 네. 되게 무난하고 좀 하향 조정을 목표가를 했지만 뭐 7만 5천 원이 하향 조정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6만 원대 아닙니까? 그쵸.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 현재는 가격이 아직도 낮은 상황이니까 더 그런 올라가야 측면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자, 수급을 한번 봅니다. 수급은 그 공매도하고 대차 네. 이거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자, 공매도가 비중은 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공매도량을 보십시오. 공매도량 별로 없죠. 그쵸. 2,000주, 3,000주 하루에. 자, 이 정도는 그렇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오른쪽에 그 대차 거래를 봐도 대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빨간 선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주요 메이저 기관 외인 동향 한번 볼까요? 매매 입체 분석. 네. 매매 입체 분석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주도는 어디가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되게 그 빨간 선 외인들이 좀 주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기관은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매도를 했지만 최근엔 안 팔아요. 이제 주가
내려온 상황에서 안 파는 네네. 정도니까 외인은 사고 기관은 그 매도매수 비슷하고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겁니다. 네, 수급 상황이 비교적 원만하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TCK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기관 외인들이 끌고 갈 때는 아무래도 그 고가주가 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어디부터 오릅니까? 강남의 뭐 저가 아파트부터 오릅니까? 고가 아파트부터 오릅니까? 고가부터 오르죠. 그렇죠. 고가부터 오르거든요. 네네. 같은 논리인데 자꾸 그 개인들은 너무 싼 종목만 자꾸 살려고 그래요. 가격이 많이 내린 거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변죽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수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최근에 고가주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결과들이 괜찮아요. 그쪽이 오히려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더 강할 수 있고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내용도 훨씬 좋거든요. 네네. 수익률이 더 저가주보다 실제로 낮습니다. 네, 더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실적 발표를 지금 아까 봤듯이 TCK가 했거든요. 그렇죠. 실적 발표를 안 했으면 불확실성이 있는데 실적 발표를 이미 한 기업은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라든가 테마라든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니까 발표 안 한 기업보다는 발표를 한 기업이 지금은 더 유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말 뭐 TCK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종목, 뭐 TCK의 매매 전략은 사실은 이 종목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 길게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뭐 한 예를 들면 3, 4개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원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단기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일봉이죠? 네, 일봉입니다. 주봉도 한번 볼까요? 주봉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주봉은 이 정도로. 주봉도 보시면 밑에서 그 양봉이 이렇게 빨간 있어요. 기둥이 있죠. 네. 바닥에다가 양봉 3개를 박아 놓으면 기초가 탄탄해서 나쁘지 않죠. 네네. 주봉을 보면 우리가 되게 그렇게 감 잡을 수 있고 일봉으로 다시 왔어요. 일봉도 역시 지금 현재 몇 번의 그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면서 약간은 위로 올라오고 있죠. 약간은 그러네요.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네네. 아이고 잘못 그려졌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올라오고 얘기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평균 퍼 배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까? 증권사에서는 대개 평균 퍼를 한 18배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퍼 배수 이것에 따른 그 목표 주가는 한 77,000원이 나와요. 77,000원. 자, 근데 우리가 이건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네네. 좀 작게 보더라도 7만 원께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퍼나 PBR로 볼 때 7만 원께는 갈 수 있다. 요거는 조금은 길게 보는 시각에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 네네. 그런 목표가죠. 요건 그럼 지금 주가에서 한 30% 오르는 거예요. 네, 30% 그쵸. 오르는 겁니다. 그죠? 짧게 보는 분 입장에서의 목표가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개 한 10% 정도 보는 게 좋아요. 네네. 62,000원. 62,000원. 62,000원 정도. 네. 그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이내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목표가로 보시고 네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7만 원 근처를 좀 보고 네. 그게 좋겠어요. 네. 그게 좋고 매수 가격은 네. 뭐 5만 5, 6천 원 선
그죠? 네, 5만 5, 6천 원 선. 네, 요 정도. 자,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TCK 종목은 매수가는 5만 5천 원 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6만 2천 원,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7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과 TCK 종목에 대한 세세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희 오감만족 마켓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